이번 시간에는 상호 배제와 동기화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배제는 Mutual Exclus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뮤텍스라고 이제 약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행 프로세스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이제 병행 프로세스인데요. 병행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자원을 공유해서 사용할 때 다른 프로세스들이 동일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읽기 연산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읽기 연산을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읽더라도 그 값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쓰기 연산 같은 걸 할 때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라고 하면 변수나 파일을 프로세스별로 하나씩 차례대로 읽거나 쓰도록 하는, 여기서도 읽기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뭐 첫 번째 쓰기가 된 다음에 읽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뭐두 번째 쓰기가 된 다음에 읽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생각해서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 자원들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방법을 우리 동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제 재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 프로세스 사이에서 이제 동기화를 우리가 적용시켰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동기화로 인해서 상호 배제, 그러니까 서로 데이터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을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교차 상태와 기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차 상태와 기하 상태는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배제 개념에서는 이제 여기 상호 배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기 인계 자원, 인계 영역이라고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계 영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인계 자원은 뭐 사용하는 공유 자원, 그러니까 뭐 메모리를 딱 의미하는 거였고요. 근데 인계 영역은 우리가 그 프로세스의 코드에서 이제 영역을 이만큼 어느 정도 영역을 딱 분리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서는 여기 1번 프로세서와 2번 프로세서 존재할 때 인계 영역에 먼저 프로세서 1번이 진입했다면 프로세스 2번은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임계 영역이라는 거를 둘 수 있는데요. 어쨌든 상호배제 조건으로는 상호배제하는 임계 영역을 이용해서 상호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배제 조건으로는 두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공유 자원을 진입 불가하게 한다. 즉 위에 있는 그림이랑 동일하죠. 프로세스 1번이 들어갔다면 여기 영역에 2번 프로세스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속도나 프로세스의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가 어떤 CPU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만 다른 프로세스를 차단이 가능하다. 내가 여기 들어왔다면 다른 프로세스를 막아야 되겠죠. 왜냐면 다른 프로세스도 막고 뭐 이렇게 막으면 중복으로 막게 되면 또 이상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프로세서 간의 공유 자원을 사용하려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뭐 기하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 뒤에 가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인계 영역의 개념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계 영역을 쓰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OS가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OS가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프로세서가 우리 화면, 제가 여러분들 요런 화면에다가 여기다가 마우스를 놔두고 키보드를 치게 되면 이쪽으로 키보드가 입력되고 그 다음에 이 화면으로 출력될 때 출력 장치를 통해서 우리 임계 영역에 있는 버퍼들이 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짝짝짝 쭉쭉쭉 빼줄 때 문제가 없이 잘 되잖아요. 그건 OS가 사실은 관리를 이거는 다 해주고 있는 거죠. OS가 얘네들 입력 프로세스와 출력 프로세스 우리 화면에다 또 출력했을 때 여기 화면에 출력되는 장치에 아니면 출력되는 장치가 꼭 뭐가 있죠? 파일로도 출력되잖아요. 파일을 한번 보면 알겠죠.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파일로 출력할 때 A라는 파일을 이걸 오픈을 해놓으면 A.txt라는 파일을 오픈했을 때 다른 프로세스가 오픈을 불가능하게 OS가 막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임계 영역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가 파일 오픈만 보더라도 파일 출력을 할 때 요 지금 출력 장치가 만약에 하드디스크로 출력하는 장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출력할 수 없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임계 영역은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들이 큰 문제 없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고 있는 것들을 임계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계 영역을 이용하여 이제 상호 배제하는 방법인데요. A라는 프로세서가 만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A라는 프로세서가 실행이 돼서 요 단계에서 시간 T2 단계에서 임계 영역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이때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다면 얘는 임계 영역을 잡고 이만큼 갈 거고요. 이때 이제
B라는 프로세서가 실행이 되면서 B라는 프로세서도 동일하게 임계 영역을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때는 못 들어가게 막다가 나와서 얘가 끝나면 그때 이제 B라는 프로세서가 임계 영역에 들어가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책들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예로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물쇠나 열쇠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화장실로 저는 보통 화장실로 얘기합니다. 뭐 탈의실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화장실에 사용하려고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이제 아무도 못 쓰잖아요.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계속 사람이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기다리는 거고 앞에 사람이 딱 나오게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가게 되면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 나오면 또 들어갈 수 있는 요런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때 가끔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임계 영역을 들어가는 뭐 화장실이라든 아니면 탈의실 우리가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을 임계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 임계 영역에 대한 이제 그 조건인데요. 상호 임계 영역의 조건은 이제 상호 배제 어떤 프로세서가 임계 영역에서 작업 중 다른 프로세서 임계 영역을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 단계에서는 임계 영역에서 프로세서가 없는 상태에서 임계 영역에 프로세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프로세서가 들어갈지를 결정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정 대기 다른 프로세서가 임계 영역에 무한정 기다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계 영역에 한번 들어갔던 프로세서는 다음 프로세서가 들어갔던 프로세서는 다음에 임계 영역에 다시 들어갈 때 제한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잘 이용하게 되면은 임계 영역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임계 영역을 들어가는 구분을 한번 코드로 나타내 봤는데요. 여기 이제 턴이라는 거를 놔둬서 임계 영역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이제 계속 반복하는 문이겠죠. 이게 지금 요게 반복을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요 옆에서도 또 하나 반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옆에서도 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반복할 수 있겠죠. 지금은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두 개만 반복하는 형태를 놔둔다고 치면요. 뭐 여기 있는 while문은 계속 트루니까 요 반복문은 계속 돌 거고요. 계속 돌면서 우리 이 임계 영역을 들어가서 무슨 작업을 하든 간에 혼자만의 작업을 하고 나오는 코드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턴이라는 애가 i라고 되어 있습니다. 턴이라는 애가 i.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i와 j로 구분하고 있으니까요. 얘를 제가 프로세스 i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를 프로세스 j라고 표현을 해보면 일단은 while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 턴이라는 애에다가 i랑 비교를 합니다. 이때 턴이라는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턴이라는 값을 위해서 한번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줄 애를 제가 만약에 이때 i라고 만약에 줬다면 여기서 당연히 요게 이 턴이 i니까 그쵸 여기가 이제 i가 되겠죠. 여기가 i가 된다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여기 부정문이죠. i와 i가 부정이면 여기는 펄스가 될 거고요. 우리 펄스는 0을 의미하죠. 숫자 0을 의미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 0으로 표현하면 좀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while문에서 무한 반복을 할 때 여기서도 잠깐 적혀 있긴 하지만 true라고 쓰다 보다는 여러분들 1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숫자 1이라고 많이 쓰니까 요게 무한 반복 되는 거죠. 무한 반복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만약에 0이라고 들어갔다면 요 while문을 종료시키고 넘어가겠죠.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임계 영역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임계 영역이 끝나면 이때 턴을 J로 변경해 줄 겁니다. J로 변경해 줄 거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던 요거랑 똑같은 구문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코드가 바뀌어 있겠죠. 어떻게 바뀌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while은 여기에 뭐 tu rn이 느낌표 이거 좀 제가 좀 짧게 썼는데 좀 크게 이런 거는 또 명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문이 프로세스 J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어서 요 구문이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구죠? 임계 영역이 존재하는 거죠. 임계 영역을 들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얘는 뭘 하겠습니까? 턴을 넘겨주는 형태가 될 거예요. i로 턴을 넘겨주면서 서로 이 부분이
서로 반복할 거예요. 얘는 여기 임계영역 지나고 난 다음에 얘한테 넘겨주고, 다시 얘는 이게 다 지나고 나면 다시 얘한테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임계 영역을 넘겨주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넘겨주는 얘는 이렇게 동작한 다음에 얘한테 넘어갈 거고요. 서로 다른 프로세스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동작한 다음에 이렇게 넘겨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만약에 여기 임계 영역에서 만약에 인터럽트가 잠깐 발생하더라도 이 턴을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인터럽트가 발생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여기 이 구문에서만 계속 반복이 돌고 있겠죠. 여기 구문에서만 반복이 계속 돌고 있을 거고요. 돌다가 그 다음에 이 임계영역이 끝나고 요 턴까지 내려왔을 때만 얘가 이제 실행돼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또 임계영역을 돌고 있을 거고, 이때 뭐 인터럽트가 여기서 어디서 발생하든 간에 큰 문제 없이 병영 프로세스가 잘 구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다시 뭐 잘 얘기를 해보면, 여기 구문이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갈 때가 화장실을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누군가가 화장실 들어가 있는 거고, 내가 들어오자마자 다른 누군가한테, 다음 사람한테 이제 탈출하는 영역을 알려주면서 나오는 영역이 될 거고,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가 임계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호 배제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눌 건데요. 아까는 아직도 문제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상호 배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이냐면, 요 포문, 요 와일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요 두 개도, 요것도 보면은, 원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최소 얘도 못해도,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해도, 그, 두 개 정도의 아마 어셈블리 코드를 구성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브, 어, 뭐 R1에다가 J 값을 넣어주고, 다시 그 다음에 J에다가 뭐 R1 값을 다시 넣어주는 뭐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한 두 개 정도의 형태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또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무한정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중간에서 바꿔주지도 못했는데 얘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얘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자성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코딩이, 이거는 정말 아주 간단하고, 그 다음에 원자성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코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들이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이 정도의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봐야 될 부분은 데커 알고리즘이랑 그 다음에 세마포, 모니터, 그리고 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더 확인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교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3교시 때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